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의학의 정석 백혜경입니다. 오늘은 성적인 불만을 배우자한테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성적인 의사소통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성적인 의사소통. 자, 성에 대한 이야기. 예. 이거를 뭐 친구하고 한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 사실 친구하고 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성분들은 친구랑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도 좀 덜 불편해하시죠. 연인이랑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예, 그거는 어떤 분들은 또 불편해, 예, 하시고, 예, 어떤 분들은 오히려 편안해 하시고, 근데 이제 부부끼리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결혼 생활 또는 이제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네,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막상 이거를 터놓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 성적인 의사소통이 뭐 당연히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성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나랑 친구가, 나랑 연인이, 나랑 남편이 대화가 안 돼요. 네,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네. 그러고 특히 이게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못 한다. 그러면 내가 불만이 특히 성적인 이 면에 있어서 대화가 안 되면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뭐 언뜻 생각해 봐도 그런데 실제로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 봤어요. 네. 그래서 보통 성적인 의사소통, 예, 성적인 의사소통은 파트너 간의 성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성적인 기호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랑 나랑 관계를 가져도 되냐? 너는 괜찮니? 동의하니? 요즘에 인제 성적인 동의를 얻고 동의를 뭐 얻지 않고 하는 거 당연히 인제 문제가 되는 거고 성적 동의를 얻고 또 서로가 인제 성적 기호에 대해서 나는 뭐 이런 게 좋고 나는 뭐 이런 게 싫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의 기호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서로 성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적으로 가장 만족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성적인 의사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은 일단 두 사람이 뭐 이게 친목도모건 아니면 뭐 비즈니스 미팅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사업을 하는데 서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계속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조율해 나가는 거잖아요. 외교적인 뭐 국가와 국가 간의 얼마 전에 그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거의 뭐 이 외교 협상하는 거 보셨는데 이제 거기서도 소통이 사실 영어 뭐 좀 잘 안 되고 젤렌스키가 그 우크라이나 말로 뭐 욕을 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사실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그 협상이 결렬되면 뭐 이게 한 나라의 안위가 완전히 뭐 크게 흔들리는 정도 로 인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서로가 이제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죠. 네. 잘 지낼 수가 없는 성적인 의사소통은 특히 연인이나 커플 간에 자 이제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좀 더 가깝고 친밀하고 조금 이제 성관계를 더 가까이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나요? 성적인 관계까지 가져도 될까요? 네. 이거를 물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 이거 소통도 안 하고 그냥 막상 막 무조건 들이대면 큰일 나죠. 요즘에 경찰에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인제 우리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성적인 의사소통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죠. 네. 계속 내가 내 몸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관계나 상황이나 이런 것 따라서 계속 파트너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지금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이런 거가 계속 바뀌는데 계속 그 바뀌는 파트너의 상태, 나의 상태를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죠.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관련된 논문
이게 뭐냐면 요즘에 메타 아날리시스 논문들이 되게 많죠. 메타 아날리시스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연구들을 통합해서 쭉 다시 한번 어떤 그 통계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돼 있는 한 48개 연구를 이제 쭉 메타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역시나 음, 어, 당연히 성적인 의사소통이 잘 되는 커플이, 네, 성적인 문제가 적다. 네. 그래서 반대로 성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커플들이 결국에는 성적인 문제, 예를 들면 뭐 섹스리스라든지 성기능 장애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논문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결론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논문에서 이 메타 분석을 한 거는 성적인 의사소통이 그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뭐랑 상관관계가 있냐? 성욕, 그 다음에 성적인 흥분. 예, 남성에서는 발기가 되고 여성에서는 이제 분비가 되겠죠. 예, 성적인 흥분, 분비, 오르가즘, 남성의 발기 기능, 그 다음에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 적어지는 거, 네, 성교통을 없애는 거, 네, 하고 전반적인 성 기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성적인 의사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성욕이 더 높아지고 흥분이 잘 되고 분비가 잘 되고 발기가 잘 되고, 뭐 이게 약장수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자가 이제 밝혀낸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여성에서 성욕과 오르가즘하고 이제 더 유의미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고, 결혼한 커플에서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나 뭐 멀티플 릴레이션 원나잇 스탠드를 하거나 이제 아직까지는 결혼까지 안 한 커플에 비해서 결혼까지 안 한 커플보다는 결혼한 커플 여성에서 성적 의사소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성한테 더 중요하고 남성한테도, 자 보세요. 발기력, 발기능, 오르가즘, 성욕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연구가 있어요. 자, 이 연구는 제가 20년 전에 강 원장님이랑 같이 다녀온 이 킨제이 연구소, 킨제이 연구소에서 한 연구예요. 따끈따끈한 최신, 이게 2022년인가 제가 연도를 가면 차이간 최신 2, 3년 내 연구예요. 자, 요즘 킨제이 연구소가 지금 임시소장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젊죠? 그래서 임시소장이, 보통 킨제이 연구소 소장님은 그 분야에 이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통 10년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카터 박사님 이후로 수카터 박사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일찍 좀 조기 은퇴를 하고 그 후임을 아직 제대로 좀 못 구해서 약간 젊은 지금 닥터 저스틴 가르시아라고, 이제 이분이 지금 약간 임시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근데 역시 킨제이 연구소답게 방대한 데이터 5만 명. 보통 이 킨제이 연구소가 진짜 재밌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인 5만 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시에 느끼는 오르가즘 빈도 차이가 뭐하고 상관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네. 이 비슷한 연구가 사실 한 50년 전에 닥터 가바드라고, 그러니까 여성이 21분 이상의 전이를 해야 오르가즘을 잘 느끼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가 좋아야 오르가즘을 잘 느낀다. 네. 그거하고 유사한데 그거보다 약간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네, 지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이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죠. 근데 그 중에 이성애자 남성이 2만 6천 명, 이성애자 여성이 2만 4천 명. 네, 킨제이 연구소가 사실 이제 동성애나 양성애 또는 트랜스젠더에 굉장히 좀 그쪽 연구도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선진적인데, 그래서 그런 요즘에는 미국에서 이제 어떤 성기능에 대한 연구나 이제 성행동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할 때 사실 이성애, 동성애, 뭐 양성애 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게 이성애자. 이성애자 남성, 이성애자 여성이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5만 2천 명의 데이터 중에 나머지 그래도 이제
그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도로 동성애 남성, 양성애 남성, 동성애 여성, 예, 양성애 여성을 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들은 한 2,500명 정도, 2,000명 정도로 해서 자, 재밌는 게 오르가즘의 빈도가 가장 높은 그 집단이 이성애자 남성이에요. 자, 이성애자 남성이 95%, 그다음 2등 동성애자 남성 89%, 양성애자 남성이 88%. 예. 압도적으로 높은 게 이성애자 남성이에요. 자, 그리고 동성애 남성, 양성애 남성이 엇비슷 89, 88, 그다음에 동성애 여성이 86%. 약간 80% 후반대로 86에서 89% 비슷하죠. 네. 근데 뚝 떨어져요. 자, 양성애 여성이 66%, 20% 떨어지죠. 그리고 가장 낮은 집단이 이성애 여성이에요. 예, 65%. 이게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똑같이 이제 성관계 시 오르가즘을 느끼는 빈도가 이성애자 남성이 이성애자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예, 높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이성애자 남성은 거의 90% 이상, 그리고 이성애자 여성은 스터디 따라 좀 다른데 거의 뭐 한 30%, 20에서 30%다. 특히 삽입 성관계를 통해서는 20에서 30%. 근데 지금 이 스터디에서는 이성의 여성이 65%, 네, 65%, 네, 30% 정도 갭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저기 트럼프하고 멜라니아 여사의 이제 사진을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그냥 뭐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가장 확실한 이성애자 남성과 이성애자 여성이라서 그냥 넣었어요. 네. 약간 좀 이게 왜 이성애자 남성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고 이성애자 여성이 낮은가? 사실 이게 조금 성적인 의사소통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네. 약간 이 성관계가 뭐 어떻게 보면 이성애자 남성이 좀 더 남성성이나 이제 주도성이나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셀피시한 면, 그러니까 나의 만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르가즘은 남성은 삽입 성관계 위주로 흘러가고 삽입 성관계는 남성에서 오르가즘을 늦게야 끝나니까 뭐 예를 들어 지루가 있다든 1% 미만, 1% 미만의 지루가 있는 남성들 말고는 어지간하면 아무리 뭐 빨리 사정이 되고 조루가 한 20% 정도 되는데 뭐 조루가 아니라도 보통은 대부분 사정을 해야 끝나니까 그런 게 있고 이성애자 여성은 삽입 성관계 위주로 아무래도 이성애 커플 간의 삽입 성관계 위주로 흘러가다 보면 삽입 성관계만을 통해서 여성이 오르가즘 느끼는 거는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뭐 여성 클리토리스 자극이라든지 전이를 충분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그래도 좀 많이 끌어올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이런 면에서 삽입 성관계 위주로 흘러가는 거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삽입 성관계만 섹스라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남성의 90% 여성의 30% 미만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끌어올려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르가즘 빈도가 높은 여성들의 특성이 뭐냐? 자, 여기에 오늘 얘기할 주제 이게 좀 중요하게 이제 보면 자, 그냥 쭉 제가 설명할게요. 오랄 섹스를 더 자주 받는 여성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랄 섹스를 뭐 딴 데다 받는 게 아니고 오랄 섹스는 여성이 받는 오랄 섹스는 커닐링쿠스라고 해서 보통은 클리토리스와 클리토리스 위주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리토리스 자극이 잘 주어지면 오르가즘을 당연히 잘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고 성관계 시간이 좀 시간이 길 때. 근데 이걸 또 그래 역시 삽입 성관계 필수 운동 오래 그게 아니고 성관계 삽입하는 시간이 긴 게 아니고 네, 성관계 전반적인 이제 시간 자체가 전이를 포함해서 네. 아직도 성관계 시간 하면 자꾸 삽입해서 오르가즘 느낄 때까지 그 시간만 성관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이를 해서 뭐 양쪽이 남성이 뭐 사정하는 거 여성이 오르가즘 느끼는 거 다 포함한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이 충분히 긴 거. 네. 그러고 이거 닥터 가바드가 한 연구하고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닥터 가바드가 이제 이분이 킨제이 박사님 이후에 이제 2대 소장이에요. 이분이 30년 동안 킨제이 연구소의 소장이 약간 어둠의 시기에. 근데 제일 유명한 연구가 여성의 셀프 리포트로 하는 이제 여성에서 오르가즘을 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이 시간이 21분 이상이 돼야 되고, 관계 만족도가 높아야 오르가즘을 잘 느낀다. 네. 삽입 시간 아니다. 네. 이 연구를 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비슷해요. 자, 관계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성이 오르가즘을 잘 느낀다. 똑같죠? 네, 똑같아요. 지금 이 연구가 50년 전 연구인데 지금 2020년도에 한 연구에서도 똑같이. 네. 그리고 as for what they want in bed. 침대에서 뭘 원하는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오르가즘 더 잘 느낀다. 네. 그리고 파트너를 그 침대에서 뭐 성관계 관련돼서 어떤 액션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거겠죠. 파트너를 잘 칭찬하는 경우에 그리고 call email to tease about doing something sexual. 그러니까 성적인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메일 하거나 전화하거나 해서 성에 대해서 뭐 이거 하고 싶어. 어떤 성적 기호를 얘기하거나 뭐 관계를 하자. 이게 섹슈얼한 거에 대해서 먼저 제안하거나 얘기, 요구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강동우 원장님이 이거는 좀 유치한데라고 할 수도 있는데 wear sexy lingerie. 야한 속옷을 입는 여성. 네, 이 야한 속을 입는 게 그냥 단순히 시각 자극을 주니까. 근데 시각 자극을 자기 스스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여성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섹시한 속옷을 입고 준비, I'm ready인 거죠. 나 뭐 사실은 이 야한 속옷을 입고 나 일종의 바디 랭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오르가즘 빈도가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양한 체위를 시도하는 경우, 네, 이것도 포함이 되고 anal stimulation.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항문 주변부가 굉장히 민감한 성감대, 성기 주변, 클리토리스, 남성의 귀도, 그러고 항문 주변, 뭐 배꼽 주변, 귀, 눈, 코, 입, 귀 주변, 이게 구멍 주변이 굉장히 민감한 성감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항문 주변이 굉장히 민감하죠. 네, 이쪽 자극. 그러니까 클리토리스나 삽입 성관계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에 오르가즘 더 잘 느낀다는 거죠. 그다음에 act out fantasies.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또는 파트너가 원하는 성적인 판타지를 실제로 좀 이렇게 실행해 보는 경우. 이게 너무 위험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섹슈얼리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incorporate sexy talk.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대화, 성에 대한 대화를 이제 좀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거죠. 섹시톡을 잘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express love during sex. 그러니까 애정 표현을 성관계 하면서 계속 표현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 섹슈얼 커뮤니케이션 잘 하는 거죠. deep kissing during sex.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성기 자극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신체 자극들이 주어진. 이건 뭐 사실 전이를 충분히 하는 거 안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manual genital stimulation and or oral sex in addition to vaginal intercourse. 그러니까 삽입만이 아니고 삽입 시에 삽입만이 아니고 손으로 또는 오랄로 성기가 자극이 될 때. 이 여성에서 당연히 삽입 성관계에서 오르는 느끼는 빈도는 현저히 남성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클리토리스나 전신 자극, 충분한 전이, 다양하고 충분한 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기존의 연구에서 저는 굉장히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닥터 가바드의 연구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 5만 명 이상의 굉장히 큰 집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재밌고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 자, 커뮤니케이션, 성적인 의사소통, 원하는 거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칭찬하고 뭐 성에 대한 뭐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를 꺼려하지 않고 애정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르가즘을 잘 느끼는데 중요하잖아요. 스터디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 논문이 48개 논문에서도 나왔고 지금 5만 명 대상으로 한 최신 킨제이 연구소의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적인 의사소통. 자,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네. 자, 잠깐 지금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을 좀 해볼게요. 자, 기분 좋은 하루님께서 성인용품을 써보고 싶은데 파트너는 이미 만족스러운데 남사스럽게 뭘 그런 거 쓰냐는데 어떻게 좋게 잘 시도를 설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성인용품, 섹스토이가 사용하는 게 그 다양한 어떤 뭐 전이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성관계를 할 때 삽입 성관계 말고 다양한 형태로 모랄 섹스나 뭐 손으로 또는 이제 이런 섹스토이가 사실 손으로 하는 자극을 손이나 입으로 하는 자극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죠. 네, 편리한 도구인데 뭐 그런 이게 결국 경험해 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남사스럽다. 근데 실제 이제 그 미국에 결혼한 커플들이 제가 알기로 섹스토이를 1개 이상씩 커플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고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섹스토이 그 관련 업체 하고 제가 지난주에 미팅을 했는데요. 그 이번에 오스카 시상식 있었잖아요. 그 오스카 시상식에 이제 오스카상을 타는 아카데미상을 타는 분들한테 왜 보면 그 파우치 그때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뭐 또 우리 그 우리나라 배우들이 그 아카데미상 타면서 배우가 그 저기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아카데미상을 타면 오스카 파우치라는 걸 주는데 그 오스카 파우치에 이 섹스토이가 들어가 있어요. 놀랍죠? 네. 섹스토이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이 팬시한 물건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설픈 거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섹스토이 들어가는 제품을 수입하는 분이랑 제가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 마케팅에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오스카 그 백은 그 갖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혹할 만한, 네, 혹할 만한 정말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네. 예, 그런 건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섹스 토이가 옛날에 뭐 진짜 어디 파트너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 이센셜한, 네, 더 우리가 강하게 뭔가 즐겁게 요즘에는 이제 퀄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행복하게 뭐 최상의 그 가성비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거가 아니고 하면 한번 활용해 보는 게 활용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뭐 부담감이 크면 뭐 글쎄요. 그 요즘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제일 가벼운 형태 그래서 지금 뭐 여성분이면 바이브레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근데 사실 마사지 기기나 이런 것들이 원래 바이브레이터가 그 태어나서 이게 마사지 기기가 되고 전동 마사지 기계와 지금의 현대 섹스토이 다양한 바이브레이터의 이제 시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조금 이제 가벼운 것부터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단골 그 애청자신 괭이님. 근데 여성도 분비가 된다는 뜻은 음액이 부풀었다는 뜻과도 같은 거 아닐까요? 같은 거 아닐까요가 아니고 여성이 분비가 된다는 것은 음액 클리토리스는 굉장히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클리토리스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질과 이 요도 이쪽을 쭉 싸면서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그게 다 혈관 덩어리라고 했죠. 여성이 음액이 부푼다라는 거는 이 남성의 발귀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서 혈관에 혈액이 쫙 몰리는 거예요. 남성의 발기가 음경 해면체에 혈액들이 확 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성은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눈에 팍 띄는 거고 여성은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클리토리스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안쪽에서는 부풀어 오르는 게 그게 남성의 음경 해면체와 같은 원리로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클리토리스가 부풀어 오르는 거는
혈관 확장과 같은 거예요. 네. 예전에 강도 원장이 여성을 자극하는 순서 같은 강의한 적이 있는 모든 여성 공통사항인가요? 아, 여성을 자극하는 순서를 강의하신 게 아니고 여성을 강의하는 순서로 입가삽은 절대로 좀 하지 마라 제발. 네, 입가삽은 그건 좀 하지 마라. 네, 그 얘기를 하셨죠. 입가삽이 아니고 다양하게 자극을 해야 된다. 어디에 맞게? 내 파트너에 맞게. 내 파트너에 맞게.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예, 그 고객 만족. 내가 관계를 하는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물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뭐가 좋은지. 당신이 뭐가 좋아? 나는 그거 별론데? 그럼 이거 말고 이거? 예, 내가 원하는 게, 내 파트너가 원하는 게 또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는구나. 그럼 똑같이 한다? 뭐, 의미가 영 없지는 않지만,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때그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네, 뭘 원하는지를 봐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눈치로 하나? 바디랭귀지로 하나? 그 수준 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그 경지에 이르죠. 네,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고, 네, 물어보면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근데 민망해서 잘 못 물어보는 게 문제죠. 네. 저기 여기 누가? 근데 왜 왁싱이 없죠? 근데 왁싱? 왁싱이 오르가즘 빈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근데 왁싱을 하면 오르가즘을 더 잘 느낀다는 뭐 이야기가 있나요? 난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에요. 저는 왁싱을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예전에 제가 브라질리안 왁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그 유튜브가 있는데 제가 그때 찾아봤던 레퍼런스가 메이오 클리닉 뭐 하버드 이런 데인데 그 별로 메디칼리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왁싱 하면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훨씬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염증 무서워하시잖아요. 감염, 염증, HPV 그 브라질리안 왁싱만 확 이렇게 번지는 경우 되게 많고 이게 사실 우리 인체의 신비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저기 퓨빅 헤어 음모도 마찬가지인데 이 필요해서 있는 거거든요. 네, 필요해서 있는 거고 삽입 성관계를 할 때 이제 어떤 그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채취를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역할도 하고 네, 그래서 왁싱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게 해야 뭐 좀 깨끗하다 그래야 뭐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장일단보다는 그러니까 뭐 장점도 있고 뭐 이게 유행이고 하니까 안 하면 뭐 좀 그런데 이게 옛날에 빅토리아 시대에도 약간 왁싱을 안 하면 뭐 이상하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이게 약간 유행 타는 것도 좀 있고 아무래도 조금 노출이나 뭐 비키니라든지 이제 노출 사진이라는 이거 많이 찍는 분위기라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왁싱은 성기능을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성적인 의사소통.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자, 그래, 그렇게 성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 오늘 와이프하고 얘기 좀 해봐야겠네. 여보, 뭐 이리 좀 와봐. 네, 그러면 대화가 잘 될까요? 네. 이게 늘 하는 얘기지만 도둑질도 하던 놈이 잘한다고 대화를 평소에 잘 해야 이 성에 대한 이야기도 잘 할 수가 있죠. 생전 얘기 안 하다가 그래 뭐 성적인 만족이 중요하다고? 네. 그러면서 갑자기 여보 이리 와봐라고 얘기하면 뭐 지금 뭐 미쳤나 뭐 이런 소리를 듣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적인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원래 두 분이 사이가 좋고, 네, 원래 두 분이 사이가 좋고, 둘만의 대화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정말, 사이가 좋고 대화 잘 된 우리는 소울메이트, 또 성적인 의사소통을 잘 못해요. 못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는 가족인데 섹스리스, 성에 대한 이야기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성적인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친해야 돼요. 두 사람이 친하게 단 둘이 시간을 뭐 침대건 식탁이건 네. 뭐 각방 쓰고 있고 이러면 성적인 의사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제가 타임 쉐어링이라는 숙제를 이제 보통 치료 초반에
예 많이 드리는데 이 시간에 사실 대화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휴식도 하고 뭐 잠도 잘 수 있고 침대라는 공간이 멀티 펑션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둘만의 시간이 있어야 가장 은밀한 대화잖아요. 성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사랑하는 부부거나 연인이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은밀한 애들도 내보내고 제발 좀 강아지 좀 내보내고 고양이도 내보내고 예. 침대가 우리만의 성스러운 공간? 네. 성스러운 공간이 되게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공간이 돼야죠. 근데 거기서 그 성전에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맨날 그러면 "여보 침대로 와요." 그러면 무조건 섹스를 한다? 아니면 또는 무조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예. 그게 아니에요. 예.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잘 때가 됐구나. 자 그럼 침대에 가서 이렇게 이 노부부처럼 책을 보기도 하고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해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예 놀기도 하고 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잘 예 그럼 자연스럽게 심심해서라도 대화를 하게 돼요. 근데 요즘에 이 타임 쉐어링의 가장 방해 요소가 뭐냐 하면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예. "여보 잘 자." 하고 스마트폰 보잖아요. 예. 근데 스마트폰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제가 지난달이 아니라 지지난달이었군요. 네. 2달 전에 그 자율신경계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설명드렸었죠. 이 스마트폰과 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돼서 다들 긴장, 스트레스 ready to go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전투 상태 전투 상태로 해서 쪼끔만 건드리면 막 폭발하고 예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지고 길바닥에서 자꾸 인제 뭔가 인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불안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인제 이런 너무 투 머치 너무 지나치게 정보가 많고 속도가 빨라진 거기에 대한 1등 공신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교감신경 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리게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놔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발 이 부부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뭐 침대건 식탁이건 좀 스마트폰 내려놓고 시간을 좀 보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대화를 할 때 막 남편이 또는 아내가 막 이게 지금 막 되게 피곤하고 막 짜증이 잔뜩 나 있고 네 지금 방금 막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와 가지고 막 허그리고 이럴 때 자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좀 편안한 상태 편안한 상태 이 좀 느긋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뭐가 귀에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이거는 대화를 내가 남편한테 오늘 얘기해야 되는 남편이 오늘 지금 분위기가 어떻지? 기분이 어떻지? 뭐 어디 피곤하거나 짜증 나 있는 상태 아닌가? 네. 그런 걸 좀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은 아내나 남편도 편안한 상태여야 되지만 나도 편안한 상태여야 돼요. 내가 막 짜증이 나 있어. 내가 울적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이 싸움 나요. 네.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이완 복식호흡을 하건 좀 편안한 상태에서 릴렉스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편안한 상태에서 뭐 우리 분위기 잡는다고 하잖아요. 좀 뜸 좀 들인다라는 게 결국에 릴렉스된 상태? 쪼끔 캄다운 되고 하고 뭔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진정이 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시도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인제 좀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다. 바디 랭귀지 있죠.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가 일단 뭐 뭔가 이제 바디 랭귀지가 좀 뭐 꼬집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거나 뭐 "어우 자기야 요즘 피곤하지? 힘들지?" 네. 뭐 발 마사지라도 해 주든가. 네. 그러니까 쪼끔 친밀하게 다가가고 근데 이것도 바디랭귀지도 하던 사람이 잘하지 갑자기 맨날 각방 쓰다가 와서 갑자기 팍 이렇게 잡으면 "왜 이래?" 막 이러고 도망가고 하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습관들 친해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습관들이 기본 베이스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자, 그러고, 자, 대화에,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 제가 이제 섹스라피스트이기도 하지만, 이제 커플, 부부 치료자이기도 한데, 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긍정적인 표현, 칭찬, 칭찬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가, 비난하지 않기. 그런데 당연히 내가 상대방한테 의사소통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뭐 이러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한테 접수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기분이 좋아야죠. 상대가 나한테 호의적인 마음이 들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고 비위를 맞춰야 돼요. 긍정적인 표현. 여보, 여기 좀 앉아봐. 당신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렇게 가면 귀를 팍 닫아버려요. 내가 상대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관철을 하려면 칭찬을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커플 치료할 때 과제로 드리는,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라 다들 뭐 아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숙제가 그거예요. 장점과 바라는 점을 적어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적어 오시는데 장점하고 없음, 단점 쫙 적어 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숙제를 장점과 바라는 점 적어라고 했는데 왜 단점을 적어 오셨어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 적어 오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는데 장점과 단점 하고 이제 적으면 이게 그거를 나중에 바꿔서 이게 결국 그거 하는 게, 그 숙제를 드리는 게 와서 서로 뭘 원하는지를 커뮤니케이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시키는데 장점은 남편이 내 장점 누구누구 뭐 쫙 적고 단점 쫙 적어놨으면 이게 보면 싸움 나죠. 단점, 뭐 요리를 못함, 지저분함, 청소를 안 함,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점과 단점을 적어 오는 건데 장점과 바라는 점, 장점과 바라는 점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단점을 적으면 기분 나쁘고 안 들어주니까. 거기서 장점을 적는 이유는 바라는 점을 관찰할 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 여보, 오늘 뭐 성관계를 뭐 하고 끝나고 아니면 남편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관계를 가졌을 때 이런 건 참 좋았어. 너무 좋았고 그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해야 뭐 귀가 열리죠. 칭찬하지 않으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말이야. 당신은 뭐 이러면 이제 그러면 귀를 딱 안 들어요. 응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귀를 열어줘야 돼요. 편안한 상태에서, 이 사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렵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요령이 생기시거든요. 윤희님이 여기 앉아봐 하면 남편이 겁을 먹어요 하는데 그렇죠. 여기 앉아봐 하면 남편이 겁을 먹는 이유가, 여기 앉아서 우리 둘이서 대화를 하면 뭐 우리 윤희님께서 맨날 뭔가 잔소리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앉아봐 하고 대화하는 게 혼날 때만 맨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주 여기 앉아봐 하고, 이게 뭔가 남편을 마사지를 해주고 안마해주고 요즘 당신 참 고생이 많지 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기억이 있으면 남편이 겁만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해서 귀를 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팍 말하기가 쑥스럽다. 자, 그러면 먼저 물어보는. Ask your husband first. 그래서 당신은 뭐 원하는 거, 지난번에 이게 참 좋았어. 근데 혹시 당신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 당신은 어떤 게 좋아?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칭찬 받았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나도 이게 참 좋았어.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네. 네 괭이님이 자꾸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제 "됐어. 더 이상 오빠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자꾸 인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으셔서 제가 웃겨서 인제 지금 우리 괭이님이 적어 놓으신 "오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 뭘 잘못했는지 몰라? 됐어. 더 이상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반대로 지금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절대로 배우자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싸움만 나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먼저 물어봐서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쭉 끌어내는 네. 쭉 끌어내고 이게 대화 어쨌거나 남편도 좀 쑥스럽고 이럴 수 있는데 또는 아내도 쑥스러울 수 있는데 나는 뭐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나도 뭐 하나 던져 줘야 되잖아요. 보통 칭찬하면 같이 칭찬해 주거든요. 네. 아스퍼거가 아닌 이상은. 네. 그래서 칭찬하니까 "아 그래 나도 이게 참 좋았어." 근데 "아 그래? 그러면 뭐 어떤 거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혹시 뭐 원하는 거 없어? 불만 없어?" 네. 하는 게 그러면 "아 나는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자 칭찬의 반대 부정적 표현 "오빠, 오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 뭐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렇게 비난이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시면 그냥 더 이상 내 말 안 들어요. 네. 그리고 비난은 항상 네 이 부부가 크게 싸우는데 처음 시작이 비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폭력적인 상황 보통은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폭력적인 상황은 절대 금지인데 보통 폭력적인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부정적이거나 비난하는 상대방을 뭐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메시지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욕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물건을 던지기 전에. 네. 그래서 이게 바이올런스의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보통은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난은 기본적으로 부부관계, 커플 관계에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이게 성적인 의사소통할 때도 당연히 더 민감하죠. 더. 성에 대한 이야기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게 보통은 배우자가 뭘 뭐 예를 들어 성적으로 '아 이거 왜 이건 좀 불만인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배우자가 뭐 일부러 '아우 그냥 골탕이나 먹여야지.' 하고 인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본인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예를 들어 뭐 발기가 좀 불안정한 남편 또는 사정이 너무 빨리 되는 남편 아니면 아내가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내 일부러 그래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안 그러고 싶다고요. 근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럴 때 막 뭐라고 하면 화가 더 날 수밖에 없죠. 그러고 특히 인제 성기능상의 어떤 시민성 문제가 있고 아니 시민성 문제가 아니고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생기는 발기 문제라든지 성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 움츠러들어요. 더 움츠러들고 더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 버려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은 배우자한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고 내가 원했던 소통이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다. 고거를 기억할 비난하지 않는 거. 네. 자 그러고 얘기를 하실 때 인제 나 전달법 이건 워낙 유명한 커플 또는 이제 커플이나 부부뿐만이 아니고 자녀하고의 의사소통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가족 내에 갈등이 있거나 뭐 반드시 갈등이 없더라도 나는을 주어로 그러니까 I 메시지, you 메시지라고 하는데 당신은 말이지 너는 이래서 안 돼. 예. 어 오빠는 이게 문제야. 네. 오빠 얘기 듣고 싶 이렇게 그게 you 메시지거든요. 너는 이게 문제야. 너 오늘 뭐 그랬지? 어? 이렇게 하면 너는이면 자꾸 그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나 뭔가 뭐 '아 너 오늘 진짜 잘했어.' 이런 건 괜찮은데 보통은 상대방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할 때는 이게 you 메시지는 자꾸
상대의 잘못된 행동이나 어떤 이런 거에 내가 의도치 않게 그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I 메시지, 나 전달법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당신이 그러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좀 상처가 됐다, 내가 슬펐다, 속상했다, 화가 났다, 네, 힘들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난하는 느낌이 훨씬 덜 들고 상대가 막 나를 욕하거나 너는이라고 하면 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또 뭘 지적을 하려나 하는데 나는이라고 하면 자기가 뭐 어떻다고 하는 거네 하고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훨씬 특히나 이게 더 민감한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에서는 더 이게 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 이 긍정적 표현 칭찬을 먼저 하고 부정적인 표현 비난을 금지하고 I 메시지 쓰는 거는 그냥 성에 대한 의사소통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 기본이 되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니까 많이 좀 사용을 해보세요.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좀 잘해봐 이런 거 말고 네 잘해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전의를 길게 하면 좋겠어. 그럼 전의를 길게 뭐 어떻게 해? 나 방법 모르는데 나는 너무 그렇게 입가산만 하지 말고 나는 팔이랑 차라리 뭐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등을 어루만져 주는 게 나는 훨씬 더 그걸 좀 충분히 해주는 게 훨씬 더 나는 좋은 것 같아. 그게 왜 좋아? 그냥 나는 그게 좋아. 네, 이렇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오히려 쉽게 표현하는 거. 네, 뭐, 알아서 잘해봐. 이게 뭐, 뭐, 보통 식당에 갔을 때, 뭐 아니면 머리하러 갔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제일 싫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로, 뭐 알아서 좀 잘해봐. 그러면 나도 모르겠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지도 모르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딱 심플하게 메시지는 항상 원하는 거는 심플하게 간단하게 딱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래 그거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럼 그것만 끝이 아니고 이거 해줘 오늘은. 그러면 또 그럼 나 이거 해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면 훨씬 이게 쉽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게 좀 성적인 의사소통 잘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고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여성들이 어떻게 느끼시냐면 많이들 얘기하시면 그냥 괜히 얘기하면 내가 뭐 되게 밝히는 좀 무슨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나 이제 애엄마인데 좀 남자친구가 날 좀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등등. 네. 이런 좀 걱정을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되게 걱정하고 남성들은 또 남성들대로 얘기를 하면 또 와이프가 뭐 "너 왜 갑자기 왜 그러니? 왜 안 하는 짓 하니?" 또는 어 저기 뭐 "요즘에 뭐 불만 있냐?"든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만약에 배우자분이 어떤 거부감을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제 유튜브를 보여주셔도 되고 이게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보여주시면 되죠. 이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성적인 의사소통이 커플의 행복, 성기능,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의 만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건 남성의 발기능이나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오르가즘이나 이 모든 것에 통증을 덜 느끼기 위해서도 분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욕구를 올리기 위해서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이거를 보여주시고 자 우리 그래서 성적 의사소통을 좀 잘해볼까나? 그래서 오늘부터 꼭 자 그럼 오늘 밤에 당장 얘기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일단 시간을 먼저 친해지세요. 네. 그렇죠. 괭이님 말씀대로 평소에 사랑의 대화를 자주 해야죠. 사랑의 대화를 해야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당신 일로 좀 와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 이러면 이게 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갑자기 왜 이래?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되게 막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말씀하시는 그 당사자도 아마 입이 안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시간도 보내고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 바디 랭귀지, 긍정적인 표현, 칭찬 먼저 당근을 던져줘야 돼요. 당근. 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먼저 물어보고 또 들어도 줘야죠. 네. 네.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 비난 절대 금지. 네. 절대 금지. I 메시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이게 효과적인 성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늘 배운 요 효과적인 성적인 의사소통 배우자분 또는 우리 연인 사이에도 이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많이 활용해보고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시지 말고 배우자분과 같이 제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자료들은 많이 있으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의 성적인 만족 그게 인생에서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위해서 많이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늘님, 지금 질문 올려주신 거 제가 답을 좀 해드릴게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일주일 전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약간 있다고 해서 비대증 치료약과 시알리스 계열 5ml 처방을 받았습니다. 시알리스 계열 5ml 처방은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발기나 성기능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시알리스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라고 지금 그 비뇨기과 선생님이 처방을 하신 거예요. 간혹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발기부전약을 계속 복용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알리스는 이제 이게 위크엔드 드럭 그러니까 2박 3일 정도 가죠. 그리고 시알리스 5ml면 그렇게 용량이 많지는 않는데 시알리스를 쓴다고 해서 발기나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건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알리스가 아마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 있기도 하지만 아마 시알리스 처방한 거는 지금 연령대도 그러시고 발기가 조금 불안정하고 하는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처방을 하셨을 거예요. 시알리스 복용하는 거 그 자체는 성기능에 부작용은 없는데 지금 발기가 좀 불안정해지기 시작할 나이이긴 하시거든요. 50대 초반이면 남성 갱년기에도 접어들었고 그래서 조금 왜 발기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찾아서 시알리스 처방만이 그냥 이게 시알리스 처방이나 발기약이 사실 제일 편하죠. 그냥 이게 시민성 문제건 아니면 다른 발기 문제건 그냥 약 드세요. 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오랫동안 면담 안 해도 되고 원인 찾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사실은 발기가 좀 불안정하면 이게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혈관 쪽 고지혈증이나 혈압약을 드시거나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보는 게 더 정석이죠. 그래서 성기능상의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발기가 불안정하다면 왜 불안정한지 그 원인을 좀 더 정확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커비아님, 불만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 좋아도 좋은 척 하는 게 좋을까요? 남자친구가 워낙 자존심도 세고 소심해서 말했다가 얘기 안 하고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탁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저런 반응이
나오죠. 근데 지금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워낙 자존심도 세고 소심해서. 네.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왠지 느낌에 전이 별로 안 하고 뭔가 발기가 불안정하거나 사정이 좀 빨리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존심 센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죠. 네, 자존감이 낮고 소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자신이 없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은 바로 아주 솔직하게 팍 표현을 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팅 하고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를 사실 외면하는 거죠. 예, 외면하는 거고, 뭐 이런 게 좀 그래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뭐 싫으면 관둬 뭐 이렇게 이제 삐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소중하고, 네, 그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조금 공을 들여야겠죠. 네, 공을 들여서 지금 문제가 뭔지 남자친구한테 먼저 혹시 뭐 나한테 불만이 뭐 지금 오늘 전에 드린 대로 일단 뭐 꼭 성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일단 두 분이 여러 가지 그 친밀한 대화, 뭐 내면의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부터 좀 해서 더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관계가 돼야죠. 네. 대화를 많이 하면서 더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칭찬. 예. 칭찬해서 이건 되게 좋다. 너는 뭐 원하는 거 없니? 예. 그러면서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 네. 근데 뭐 근데 이제 이런 좀 예민한 분들은 나 전달법을 사용해도 조금 조심해서,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이런 것도 이런 분들은, 예, 약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조금 상대한테 원하는 걸 물어보고 칭찬하면서 자꾸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저기 우리 커비아 님이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좀 아닐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가. 네,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인 의사소통, 성에 대해서 불만과 또 원하는 거, 예, 뭐 그게 같은 말이죠. 불만을 그냥 이게 불만이야 이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더 같은 표현이에요. 내용은 컨텐츠는 사실 똑같아요. 근데 너 이것밖에 못하니? 뭐 나 이게 불만인데? 가 아니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예. 뭐 어디 봤는데 비욘디 성의학의 정석 봤는데 거기서 전의를 오래 길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 뭐 이러면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오늘 유용한 시간 되셨는지, 예,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제가 더 재밌고, 예, 유용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예, 좋은 밤 되세요.